네, 안녕하십니까. 영어의 길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12월 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영어 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어 여러분이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던 37번 문항을 가지고 간략하게 문제풀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뭐 어려웠다고 보기 힘들고, 다만 이 37번에 나온 지문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이 지문이 나온 내용이 우리가 뭐 무작위 추출법, 랜덤 샘플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든지 우리가 접해보지 않을, 또 접해볼 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에 그 대통령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통해서 뭐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접해보지 않을 추상적인 지문들 내용을 출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추상적이고 접해보기 힘든 내용들로 이루어진 지문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킬러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부를 수 없을 뿐 그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고도의 배경 지식을 요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배경 지식을 없어도 풀 수 있느냐? 네, 뭐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훨씬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a long time, 오랜 동안 random sampling was a good shortcut. 자, random sampling은 무작위 추출법이라고 해석이 돼요. 무작위 추출법. 랜덤 샘플링이 뭐냐? 우리 샘플링이란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여러분 2학년 혹시 2학기 때 능률 영어 2에 보면은 이 샘플링 표본 조사에 대한 게 나오죠. 전체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 있으면 전체의 일부 내용을 빼서 나머지 전체를 추론하는 게 샘플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면 random sampling is a method for selecting a sample of observations from a population. 전체 개체로부터 일부를 빼서 전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It's also known as probability sampling or random selection 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표본이, 전체 개체가 어떤 집단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한 표본을 무작위적으로 추출해서 나머지도 이렇겠지라고 예상하고 그 전체를 연구하는 것이 랜덤 샘플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랜덤 샘플링은 좋은 지름길이었다는, 지름길. 전체를 다 알아보지 않고서도 중간중간 무작위적으로 전체 그룹에서 일부를 추출한 후에 나머지를 추론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It made analysis of large data problems possible in the pre-digital era. 그것은 거대한 데이터 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했어요. 네, 전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에, 기술 테크놀로지 시대가 오기 전에, 컴퓨터 시대, 스마트폰 시대, 지금 AI 시대가 오기 전에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답이 뭐가 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문이 와야 되냐? A번이 오려면 there is no to focus at the beginning since collecting all the information makes it possible to that afterwards 나오는데, 자,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집중할 필요가 없다. 자, 왜냐하면 모든 그 정보를 모으는 것, 그 정보에 대한 얘기도 없고 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럼 B번 아니면 C번이 될 텐데, 자, B번을 보면 but much as가 뭐뭐처럼, just as랑 비슷한데 많이 뭐뭐처럼 이런 뜻이 가지는 거죠. 하지만 converting a digital image or song into smaller file results in loss of data. Information is lost when sampling. 자, 샘플링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는 지금 랜덤 샘플링의 장점을 얘기했다면, 지금 B에서는 랜덤 샘플링의 단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력하죠. 저 C번은 앞에 나왔던 랜덤 샘플링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글을 읽어보면. 그래서 랜덤 샘플링에 대한 의 장점을 얘기하고 나서 이것의 단점을 얘기하게 되는 B번이 자연스럽게 되겠어요. 자, 그럼 랜덤 샘플링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랜덤 샘플링 그냥 RS였고요. RS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자, 비교를 했어요.
but much as 뭐뭐 한 것처럼 converting이 전환시키는 것이죠. converting a digital image or song.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와 노래를 a smaller file, 더 작은 파일로 변환시키는 것이 resulting in, 발생시키는 것처럼 데이터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information is lost, 정보가 손실된다, 사라진다. 뭐 할 때요? 이 표본 추출을 할 때 어떤 전체 그룹에서 이렇게 몇 개의 표본들을 추출해낼 때 정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정보를 다 조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들이 사라지고 놓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이 좀 기회가 되시면 우리가 이거 디지털 샘플링이라고 해요. 표본 샘플링은 다른데 디지털 샘플링이라고 해서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어떤 더 작은 단위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컨버팅 하는 거죠. 네. 그때 파일이 데이터에 손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무작위 샘플링을 하게 될 때는 정보가 손실된다. 그래서 랜덤 샘플링의 단점을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having the full data set provides a lot more freedom to explore, to look at the data from different angles or to look closer at certain aspects of it. 자, 전체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는 것, 전체 또는 전체에 가까운 데이터 세트, 그 어떤 데이터 전체를 얘기하겠죠. 데이터 세트를 전체의 완전한 데이터 세트를 가지는 것은 제공합니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해요. 탐험해 볼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는 위의 문장이랑 대조가 벌어지죠. 지금 아래 랜덤 샘플링의 단점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단점을 얘기한 후에 지금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는데 having the full data set를 가진다는 것은 샘플링이 아니죠. 표본 추출이 아니에요. 데이터 세트를 전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샘플링은 데이터 세트라는 어떤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일부분을 가져내서 이것들로 사용하는 게 샘플링이라면 이 전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링의 반대가 되겠죠. 지금 샘플링의 단점을 얘기하고 나서 여기 그러나 이런 말이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 세트 전체를 가지는 것은 많은 탐험해 볼 수 있는, 연구해 볼 수 있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 또 뭐 할 수 있는 자유예요? To look at the data from different angles.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자유예요. 뭐로부터요? Different angles. 다양한 각도로부터 다양한 측면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또는 to look closer,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특정한 그것의 데이터겠죠. 이것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 데이터의 특정 측면을 더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샘플링보다는 전체 데이터 세트를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연구해보고 데이터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또는 그 데이터의 특정 측면을 볼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준다. 우리가 더 자유롭게 데이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전체 데이터에서 어떤 이 표본들만 추출하면은 데이터 세트가 가지고 있는 한 측면, 어떤 한 부분들밖에 볼 수가 없겠죠. 전체를 가지게 되면 샘플링으로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연구할 수 있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와야 될까요? A번이 와야 될까요? C번이 와야 될까요? B 다음에 지금 B가 가장 먼저 와야 됩니다. 근데 A번을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여기에서는 바로 넘어오기에는 여기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는 C번에 오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왜냐면은 B번에 대한 예로 C번이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알만은 얘는 아마도 라이트 필드 카메라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위에 대한 알맞는 예가 되겠죠. 그 알맞는 예로 제시한 게 뭐예요? 라이트 필드 카메라예요. 이렇게 지금 노란색 것들이 다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문맥입니다. 근데 라이트 필드 카메라 우리가 접해본 적이 없죠. 이게 도대체 무슨 카메라냐? 네, 뭐 제가 이거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여러분이 뭐 그냥 배경 지식으로 잠깐 보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네, 카메라인데요.
플랫 옵틱 카메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보를 캡처한대요. 정보를 받아들인대요. 한 장면의 라이트 필드에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빛의 강도와 그 빛 광선의 방향들까지도 다 포함시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는 것은 기존 카메라와 다르게 여러 가지 빛의 정보들도 다 같이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을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고 하나 봐요. 자, 그럼 여기서도 설명을 합니다. 뒤에 설명을 하죠. Which captures not just a single plane of light. 자, 그리고 그것은 캡처한다, 받아들인다, 포착한다. Not just가 있죠. 단순히 a single plane, 빛의 한 평면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이렇게 포착을 하고 있는데 빛의 어떤 한 딱 평면뿐만 아니라 빛의 다양한 면들도 다 포착을 시킨다는 거예요. As with conventional cameras, 그래서 전통적인 카메라들처럼 빛의 한 측면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가 된 거죠. 네. 이거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Not just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 빛의 한 평면만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존의 카메라들처럼 또한 전체 빛의 영역의 광선들도 캡처, 포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싱글 플레인 오브 라이트도 포착을 하지만 그 전체예요. 전체, entire, 전체. 아까도 이 having full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전체 빛 영역의 광선들도 얘가 캡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변만 어떤 싱글 플레인 오브 라이트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표변을 어떤 샘플링과 유사하다면 얘는 데이터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me 11 millions of them 몇몇으로는 그것들의 자 광선들인데 뭐예요? 1100만 개의 그것들 1100만 개의 광선들 어떤 경우에는 1100만 개의 빛의 레이즈들도 받아들인다는 포착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폭넓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BC가 이어지고 A번이 되기 때문에 더 해석을 해보지 않아도 물론 해석은 더 빨리 하셔야 되겠지만 답은 BCA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더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The photographers can decide later which element of an image to focus on in the digital file. 자, 이게 A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황들인데 굉장히 폭넓게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사진가들은 그 다음에 나중에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는 이점이 뭐냐면 사진가들이 나중에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뭐를? Which element of an image to focus on in the digital file. 어느 요소, 한 이미지의 한 영상의 어느 요소를 집중할지를 나중에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요? 디지털 파일에서 한 이미지의 어떤 요소에 집중할지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진가가 내가 이 영상 중에서 영상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받아들이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좀 나중에 더 집중해서 내가 파일로 변환시킬까라를 생각을 해볼 때 이 디지털 파일에서 어느 요소에 집중할지 이 디지털 파일이 주어진다 여기서 내가 어디를 집중할지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사진 찍었을 때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집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A번에 오면 아까 집중 이것이 건너뛴다 그러는데 이 집중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위랑 이어지는 게 이제 there is no need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어느 영상의 어느 요소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since collecting all the information 모든 정보를 얻는 거 아까 계속 반복됐던 거 having full 데이터 세트를 가지는 거 entire 필드에서 광선들을 가지는 것이 makes it possible 가능하게 해줘요. To do that. 그것을 하는 거, 그게 하는 거 뭐예요? 집중하는 거를 나중에 하는 걸 가능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뭐가 생기는 겁니까? 더 많은 탐험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집중할 필요가 있어. 내가 일단 모든 정보를 가진 후에 나중에 내가 탐구할 그 뭐에 집중할지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했어요. 여기로 A번 돌아오면 because rays from the entire light fields are included. 그래서 전체 빛 영역에서부터 온 빛의 광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it is closer to all the data. 그것은 데이터 모두 전체와 더 가깝다. 여기에 근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지고 온 데이터가 여기서 가지고 온 모든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에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the information is more reusable than ordinary pictures. 그 정보는 훨씬 더 재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재사용 가능해요. 또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꼭 한 어스펙트, 한 측면으로만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전체 용량, 전체 영상이 담겨진 데이터에서 뭐 어떠한 뭐 A라는 측면, B라는 측면, C라는 측면, 예? 전체가 다 달려져 있으면은 여러 가지 측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꼭 라이트 필드가 아니라도 우리가 굉장히 폭넓게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포함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화질이 굉장히 좋으면 여기를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배경만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화질이 낮은, 즉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적은 화소가 적은 사진을 찍어버리면 이거를 이렇게 쪼개버릴 때 우리는 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화면이 뭉개지니까. 지금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가 잠겨져 들어가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재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보가 more reusable 하다는 거, 그 결과로 그 결과는 뭐야? 무슨 결과? 전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재사용 가능하다. 뭐보다요? ordinary pictures. 평범한 보통의 사진들보다. 그리고 where the photographer has to decide. 자, 이거 where가 받는 게 앞에 ordinary picture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진들에서는 the photographer, 사진가가 결정해야 돼요. 무엇에 집중이 될지를 before she presses the shutter. 셔터를 누르기도 전에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이 사진기가 담아낼 수 있는 정보가 적어요. 그러니까는 초점을 먼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모든 걸 담아내지 못하니까 내가 인물에 집중할지 배경에 집중할지 자기가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정보가 훨씬 더 이렇게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다면, 모든 정보를 다 담아낼 수 있다면 한 번에 같이 찍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만 찍겠다, 배경만 찍겠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완전히 다 라이트 필드 카메라 안에 들어온 이 전체 정보를 가지고 이 중에서 나중에 자기가 본인이 어디 하나만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전체는 과거에는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디지털화된 이 시대에서는 풀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장점을 계속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장점을 주고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지워보면 이 주제문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샘플링이 과거에 장점은 있었지만 단점을 부각시키면서 결국 여기서는 샘플링의 장점이나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Having the full data set provides a lot more freedom to explore, to look at the data from different angles, or to look closer at certain aspect of it 한 다음에 이것의 예가 CA였던 거죠. 그래서 주제문은 B에 담겨 있고요. 이거를 이 예시로 든 C 그리고 A가 계속해서 이거를 예를 들면서 뒷받침하고 있어요. 특별히 Light Field Camera라는 예를 들면서 이 나왔던 주제, 토픽을 C랑 A가 서포팅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37번에 대한 해설을 했고요. 여러분이 좀 궁금증이 풀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어의 길에 오셔서 직접 실강을 들으시면서 영어 독해에 대한 더 깊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더 깊은 이해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